우리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좋은 기회가 왔어요. 어떤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만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상사한테 찾아가서 또 보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만 딱 보고하고 이렇게 좀 모시면은 그간에 내가 노력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승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승진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운동을 그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위하여 꼭 운동을 시작해야지 하고서 내일 아침에부터 6시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겠다, 체육관 가서 운동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잠영종을 맞춰놓고 잤는데 따르릉 울리니까 그냥 탁 꺼버리고 또 잤어요. 그래갖고 못 갔어요. 운동 다시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다들 많이 겪어보셨을 일인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 네, 이러한 내용을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기죠. 어떤 사회에서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죄송합니다. 물을 마셔야 되겠네. 어제 좀 술을 약간 친지하고 많이도 안 했는데 한 잔 했더니 이렇게 몸이 안 좋네요.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목이 안 좋네. 죄송합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좀 병원을 옮기고 식군으로 센터를 하나 더 열고 인테리어 새로 했더니 이제 문을 닫고 있으면은 이거 비디오 찍을 때는 좀 문을 닫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실내에서 인테리어 새로 하면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때문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사회 구성원이 합의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회 방향으로 사회가 가죠. 우르르 딴 데로 갑니다. 발전을 못 시키고 퇴보합니다. 스포츠나 하고 섹스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르르. 왜 그럴까 도대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개인이나 사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생각하는 것,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논리로서 판단한 것이 우리 마음과 같이 가야 돼요. 뭉쳐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나 자신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통제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건 다 허구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네, 아직 이 책은 2장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통제는 가짜 통제지만은 실제는 그런 통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좋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 마음에 충만함과 갖게 되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면은 될 거라고 확신이 드는데도 안 해. 거꾸로 해. 상사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상사한테 막상 가서는 성질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그렇게 해. 안 모셔. 아침에 6시에 시간을 잠영종 해놓고 결심을 하고 잤는데 아침에 탁 꺼버리고 그냥 자. 결과적으로는 다 안 돼. 이런 거. 좌절감을 갖게 되고 이거 판단한 것과 우리 생각하는 내가 판단한 것과 이성이 판단한 것과 마음 먹은 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 방향은 낫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게 지금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 갖고서
보기 힘드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갖고 눈이 삐뚤어지고. 이게 제가 여기 방송잡이 같은 거를 아직 준비를 못 해갖고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음향이 이거 귀에다 이거 꽂고 이거 하거든요. 마이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으나 내용은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마음, 이성과 감정 이렇게 되죠. 이것이 논리와 욕망 이렇게 이제 대치되는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뇌에도 두 가지가 있고 마음 속에 두 가지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훈련시키기는 대단히 힘들다. 이 마음 공부하는 것은 성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고승들, 절에서 수행하는 참선하는 중들, 스님들, 또 수도원에 있는 어떤 그 수도승들, 고도의 어떤 수련을 하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실은 어려운 것인데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그 가능하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생각, 이성이 이 마음의 언어를 이해해서, 우리가 그 논리로 막 따지고 이런 것들은, 화내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왜 내가 6시 저명종 했는데 왜 이걸 내가 못 일어났지? 화를 막 내고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닫게 하고 마음에 더 상처를 줄 뿐이다. 화합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우리가 이성이 우리 마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의 언어로서 따뜻하게 마음과 마음의 전달을 해줄 수 있느냐. 우리가 남한테만 이렇게 따뜻한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무작정 내일 아침에 나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고 자는 것보다는 내가 그동안에 운동을 좀 못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우리 당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서 체육관이나 좀 구경 좀 하고 이렇게 좀 눈치를 볼까? 이런 식으로 결심하고 잤다면은 가서 한번 둘러보자 이런 식으로 그랬다면은 사실 아침에 마음이 확 끄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마음속에서도 그러면은 무의식 속에서 한번 가볼까? 나쁘지 않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달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나 어떤 사회나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거꾸로 또는 뭉개버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얘기가 우리 마음 성장 과정에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많은 상처들, 그런 것들을 성장기에 많이 겪었을 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 살게 되죠. 그랬을 때 아직 충분한 어떤 인생에 대한 이해가 안 되었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사실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다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책감 이렇게 들죠. 다 내 잘못이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혼하고 어린 나이에 사춘기 때나 또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어쨌든 편부나 편모습에 살게 되거나 심하게는 버려졌을 때, 고원에 살게 됐을 때, 이랬을 때 엄청난 그런 고생을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런 모든 그 성장기의 고통과 어려움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애들과 같은 안정된 생활과 그런 거를 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가 내가 자격이 없다, 나는 그렇게 좋은 것을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에 계속 가서 끝까지 남아서
어떤 중요한 내가 나를 위한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순간이 돼서 이성적으로는 그걸 해야 된다고 알지만은 순간적으로 마음이 빠르니까 이성은 느리고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것, 순간적으로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하는 것들 모든 것은 다 우리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골칫덩어리예요. 이거 개인적으로도 골치가 아프고 어떤 사회로도 골치가 아프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개인들의 어떤 생각이 모이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 시류가 트렌드가 생길 경우에는 비극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우리 생각이 이성이 결과적으로 마음을 달래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방법을 찾아서 이 생각과 마음이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가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렇지 않고 두 개가 이렇게 다투기만 할 경우에 내부에서 에너지 소모를 내부에서 소진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에너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거는 절망감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풍조가 나타날 때는 비극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의 이제 그 주제이고요. 요약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자세한 말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다 이제 그 강론에 해당되고요. 바쁘신 분들은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강론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성이 생각이 마음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느냐? 그것은 언어가 뭐 이런 언어가 다른 언어죠. 마음의 언어는 뭐냐? 그럼 마음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마음의 언어는 바로 공감이다. 공감, 따뜻한 공감. 그래. 일단 첫 번째는 받아들여 주는 것. 마음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나쁘다고 질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일단 수용할 수 있는 것. 즉 내가 내 상태를 내가 내 마음을 복잡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처럼 복잡한 게 있으니까 한길 마음속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불과 1cm도 아니고 10cm도 안 돼요. 요 마음속에를 우리가 이해 못하거든. 그걸 갖다가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수용해야 되는 거.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 갈등, 그걸 갖다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줘야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받아들여줘야지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엠퍼시라고 그러죠. 영어로 엠퍼시 또는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걸 이렇게 하려면은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없이는 공감이 되질 않죠. 어떻게 우리가 이성이 감정에 그럼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말로써 생각하기를 또는 그 공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안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발산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이.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죠. 연습이 필요하고 좀 쉽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TV를 보고 싶다. 항상 난 TV만 보는 사람이다. 마음이 이렇게 보죠. 이것도 중독이니까 일단 TV 이런 것들을 패시브하게 수동적인 엔터테인먼트. 그런 경우도 이게 중독이거든요. 근데 내 이성은 이거 절대 보면 안 돼. 그렇죠? 바보 상자니까. 이럴 때 타협점이 없죠. 이럴 때는 중간선에서 찾아야 된다. 뭐 어떤 뜻이냐면은 항상 그 마음과 우리 생각이 이성이 다른 곳으로 향해서 달려갈 때는 타협해야 된다. 일단은 쉽게 시작하자. 시작이 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테레비를 그러면은 러닝머신을 뛸 때만 그 앞에 있는 테레비를 본다든지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죠. 또는
테레비 앞에다가 자전거를 실내 자전거 같은 거 갖다 놓고 실내 자전거에 올라가 있을 때만 테레비를 본다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간 타협점이 생기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시작하고 가볍게 시작하고 가볍게 무겁게 시작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천천히 늘려나가면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은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 그때 가서 마음과 이 생각이 이성이 한 마음 하나로 합쳐져서 나갈 수 있다.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가 생각이 이성이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방향을 딱 정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데요. 그 반응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그걸 화내지 말고 우리가 이성이 화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줄 아는 것. 우리 마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 마음이 반응하는 형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떤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야 뭐 문제될 게 없죠. 어떻게 딱 생각했을 때 굉장히 기쁨에 차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마음이 동의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일이 잘 되고 굉장히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결심을 했더니 게을러져. 그 잘 실행을 못하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자꾸. 그것만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몸이 느려지고 답답해져. 이게 마음이 반응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그런 결심한 바에 대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고 막 심장이 뛰기도 하고 뭔지 모를 불안감이 생겨요. 그런 것도 우리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싫다는 것이죠. 또는 막 괜히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나요. 화가 나고 그런 것들도 우리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성이 야 이거 또 게을러? 이거 조지지 말고 불안감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불안감 생겼다가 약을 먹지 말고 일단은 화가 난다고 콱 눌러버리지 말고 일단 그렇게 분출할 수 있도록 마음이 분출할 수 있도록 좀 두고 보는 것 약간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 마음이 좀 누그러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나면은 좀 누그러들죠. 마음이 누그러들면 그때 이렇게 다시 쉽게 시작하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아서 하게 되면은 쉽게 마음이 따라오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조절이 될 수 있고 좌절감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시작하게 가볍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반대의 경우로 아까 좋은 경우 결심을 했는데 되게 그것에 대해서 희망에 차고 막 기뻐요. 그럴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빠르게 가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감정은 느리게 따라온다. 처음에는 잘 따라오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게 빨리 가면 포기할 수 있다. 마음이 포기하고 힘들어지면 뒷다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생각이 좋은 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달래서 이끌어가는 케이스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나쁜 경우는 뭐냐? 우리 이성이 좀 공부를 안 해요. 연습 안 하고 더 편하게 가는 방법이 나쁘게 가는 게 뭐냐?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고 그랬죠. 저번 때 그게 이제 미치차라고 그랬죠. 광대차, 도깨비차, 그죠? 마음이 마음대로 가는 걸 갖다 오히려 합리화시켜주고 이성이 달래가면서 끌고 가진 않고 그냥 마음이 생각이 내 욕망이 하고 싶은 거를 다 맞춰주고 하고 싶은 곳에다가 합리화까지 시켜주면서 다 따라가기만 해요. 그렇게 되면 때는 역시 또 어쨌든 마음과 몸이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동력이 생기게 되고 희망에 차게 되죠. 그래서 막 가. 근데 이건 파멸의 길이죠. 가짜 희망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그 저번 미친 차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맞춰 설명드렸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거 가서 찾아서 좀 전해드리옵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듯이 마음이 잘 안 따라올 때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타협하라. 그 원한 대로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누그러뜨린 안을 차선책을 이렇게 추구해 보면은 쉽게 따라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누르려고 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마라. 타협을 해야지. 왜냐하면 싸워봤자 절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못 이긴다. 우리 원신에는 못 이겨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데입니다. 우리 이성의 뇌는 최근에 생긴 뇌고 그것은 우리에 대한 컨트롤이 부족하죠. 네.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중간에 제가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자기 통제는 사실 그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합의를 이루면은 그럼 편안해지고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상관없어요. 착각하든 안 하든 간에 뭐 기분 좋고 어떤 그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희망을 갖게 되는 거니까 상관없죠. 좋은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이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 그 마음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다. 그죠? 우리 이성이. 그것도 훈련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의미를 부여할 때 마음이 그걸 이해하고 이럴 거구나.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게을러지지, 느리지?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누가 미워지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이성이 이걸 해석해 주면은 마음이 깨닫게 되고 수정할 수 있게 되고 개선할 수 있게 된 여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이성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 그 마음에 우리가 체력이 필요한데 몸에도 체력이 필요하듯이 마음에도 체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감정이 너무나 들쑥날쑥하고 막 폭발적이고 이렇게 빠르게 앞서 나갈 때 우리 그 이성이 포기하고 질질질질 끌려가지 말고 분석하고 한번 도전해봐라. 타협안을 제시하고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혀 다른 느낌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무조건 부정해버리고 나 싫어 안 만나 하고서 싸우고 이럴 필요 없다. 또 거꾸로 보면은 그 내가 싫어하고 그 반대되는 사람의 생각에 그냥 또 복속해서 무조건 내 대뇌는 정지시켜버리고 그냥 무작정 쫓아가서 믿고 따라가고 그것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사이비 신도 같은 것이죠. 컬트 같은 것이죠. 따라가고 그런 것 하지 말아라.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사람과 타협점을 찾아서 중간 타협점을 찾아서 제시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나가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여기 책의 이제 이 챕터의 내용인데 제가 그 베트남에 오래 살면서 느끼는 점이 한국인들은 저를 포함한 한국인들은 주로 좀 양극단을 달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 검은 거 아니면 하얀 거. 근데 이제 사실 그 중간 좀 회색 지역에서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훈련을 통해서 중간 지점을 통하여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방법, 타협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갖다 배우는 건데 제가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베트남인들이 한국인에 비해서 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인들은 항상
현실적으로 절충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또 고치고 타협하고 하는, 그러면서 목표는 상대방의 이익이 아니라 베트남의 특징은 내 이익을 항상 찾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아주 현실적이고 그 끈기 있게 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 기술적인 방법으로 바로 이런 방법을 찾죠. 타협하고 그레이 존에서 움직이고, 그죠? 양극단은 피하고.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갈등 그 원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회가 비교적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꾸준히 이런 이제 타협할 수 있는 힘에 있다, 협상력에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한국인들도 그런 거는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표현할 때는 self acceptance, 일단 나를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emotional intelligence, 감정의 지성, 감정 지성, 이렇게 얘기해서 표현합니다. 감정 지성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나 감정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힘이죠. 근데 내 마음을 분석할 수는 없고, 내 마음을 분석하는 것은 이성이 대신 분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emotional intelligence. 감정 지성은 훈련을 통해야 돼.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타고날 수 없고, 계속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네. 단죄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남을 단죄해도 안 되지만 나 자신을 단죄해도 안 돼요. 분석할 뿐이지 판단하지 말아라. 내용을 분석해서 알면 되지. 내가 이렇게 잘못이 있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은 모자라고, 심지어는 다 죄인들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내부적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분석했으면 그걸로 갖다가 인원함 얘기야 생각하면 되는 것이,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그것까지는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그것이 또 죄가 된다,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거나 너무 이렇게 정죄하지는 말아라. 이것이 그러면은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상하면 반발한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단죄하면은, 판단하면은 그 사람도 너를 거꾸로 나를 판단하고 반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심리치료입니다. 심리치료. 심리치료사한테 가면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가서 상담 받아도 돼요. 심리치료사한테 가서 이른바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우리가 이제 인지 행동 치료, 이거죠. 깨닫고 인지하고서 행동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CBT 또는 ACT,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이거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치료한다. 받아들이지 않고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죠. ACT, 이런 심리 치료들의 이제 기본 원리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심리 치료들의 기본을 이해하면은 이 책을 통해서라도 꼭 심리 상담사한테 가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나면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는 벌써 치유가 된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기본이 기틀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 우리의 마음과 이렇게 화합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 다투게 되면은 파멸의 길로 가거나 불행의 길로 가거나, 또는 감정에 복속되어서 감정에 지지지지 끌려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류예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하게 알 것이 반복되는 얘기합니다. 뭐 바쁘신 분들이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반복되는 얘기니까. 우리 마음이 가장 하는 나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어떻게 단죄하느냐. 가장 나쁜 종류의 단죄가 뭐냐면은 죄가 있다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지.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나는 또는 제3자, 너는, 나는 또는 너는, 또는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이러한 좋은 것을 먹을 자격이 없어. 이러한 일을 할 자격이 없어. 이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희망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최악이다. 최악이다. 그 단죄하는 것이 최악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자책감이 발전하게 되고, 그럼 이런 거 하게 될 때 이 집단 광기가 나타날 수 있고, 뭉쳐서 이런 집단 광기가 뭉칠 때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고, 사회를 퇴보시킵니다. 개인에게도 재앙이다.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만약에 나는 이런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될 때는 보시죠. 이 마음은 나의 하는 모든 발전적인 일에 대해서 다 뒷다리를 잡고 멈추게 하죠.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그죠? 자격이 없는 그 대가는 뭐죠? 자격이 없는 자는 그냥 망해야 되는 것이죠. 망하도록만 일을 하는 것이죠. 마음이. 그거를 절대로 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우리가 받았던 고통, 또는 성장기에 있어서 어려움 이런 것들은 나 자신의 문제로 생긴 건 아니에요. 확률적인 거죠. 100명이 100명,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 100명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장기에 다 풍요롭고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확률적인 것이죠. 그 아이가 고통받는 것이 그 아이의 잘못은 절대 아니다. 누구도 그 아이를 탓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다시 성장하고 더 좋은 환경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것이 그걸 느끼는 것이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런 점을 깨달았을 때만 우리와 스스로의 마음속에 타협을 하고 바깥 세계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도 만나고 화해롭게 지내고 나와 자신과 먼저 화해가 돼야만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희망을 갖고 우리 행복한 가정생활도 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